지난 주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가운데 기술주가 주도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평균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11월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 11월 산업생산 또한 10월보다 1%가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한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27% 하락했습니다. 13,135.0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잠시 또 상승권에 머물렀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한 이후에 계속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종료를 앞두고는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가까이 밀려난 구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역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소재 업종만이 올랐습니다. 0.5%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요.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또 아래쪽으로는 기술주가 역시 0.1% 하락했고 산업업종 역시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1.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종목 바로 알코아였습니다. 1.75%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로 알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가까운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중국발 모멘텀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수혜를 알코아가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강한 흐름 보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기술주가 주도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 역시 낙폭이 깊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종가는 0.7% 하락한 2,971선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렀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역시 장 마지막에는 하락폭을 더욱 키워가면서 장중 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가운데서는 애플이 3.76%가 밀렸고 추가적으로 페이스북과 퀄컴 등도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주도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이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 밀려나면서 1,413선의 S&P 500 지수 마감했습니다. 역시 하루 동안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장 마지막에는 탄력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모습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 S&P 쪽에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 조치한 점 악재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12월에 구매자 관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됐는데 47.3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는 높은 수치였지만 여전히 50을 밑도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0.13% 내려가면서 5,921.76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 잠시 상승권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에 바로 하락 반전한 이후의 흐름 이어간 구간 속에 마감했습니다. 푸치백 지수 0.13% 하락했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세한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0.3%가 밀려났고요. 아래쪽으로 기술주가 0.9%대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폰 그룹이 0.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고 금융 종목들은 흐름이 조금 나뉘었는데요. 로이즈 뱅킹 그룹이 0.1% 올랐고 바클레이즈가 0.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HSBC 홀딩스 같은 경우는 0.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를 이끈 주요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대표적인 정유주인 BP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고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 나오면서 강보합권에서 이날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머무는 시간 길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머물렀습니다. 0.54%의 하락으로 이날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하나 더 악재가 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악재 속에 하락 쪽에서 거래 마감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도 확인해 주시죠. 네, 나머지 유럽 증시는 상승이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를 체크하겠습니다. 0.19% 오르면서 7,596선에 마감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살펴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서 장 초반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진 구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승권은 지켜내면서 0.19% 오른 구간에 닥스 지수가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띈 가운데 그래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가 0.1%대의 조정을 받았고 아래쪽으로 통신주가 0.1% 밀려났지만 나머지 업종은 다 상승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메리츠방크 0.9% 올랐고 통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도이체텔레콤 0.1% 조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종목별 흐름이 좀 나뉘었습니다. 코메르츠방크와는 반대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1.3%의 조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임러 2%가 넘는 상승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카크 지수의 마감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의 마감이었습니다. 0.15포인트가 오르면서 3,643선에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에 잠시 상승권이었고 계속해서 하락권의 움직임이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의 마감 프랑스 카크 지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고 특히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알카텔 루슨트 7%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크레딧 스위스로부터의 대출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7.03% 알카텔 루슨트가 상승 마감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달러 인덱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0.4% 하락하면서 79달러 56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제 10년물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가 동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나란히 1%대 상승했습니다. WTI가 1.0% 오르면서 86달러 73센트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1% 올라 10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0.04% 오른 199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